야, 사실 이게 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했는데 잘 통한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10년 100만 킬로미터 이런 보증을 자동차 회사로부터 들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KG 모빌리티, KGM이 이번에 이걸 현실로 만들었죠. 저는 200만원 넘게 내려간 가격보다도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보고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니 대체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 100만 킬로미터까지 해주는 이유가 뭘까? 오늘은 KGM이 이런 보증 내용을 내세운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론칭 영상이 나온 뒤에 저희도 바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당연히 이건 론칭 영상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었는데 만들 때부터도 보증 내용이 가장 반응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10년 100만 킬로미터라는 키워드만 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론칭 당일 저희 영상도 배터리 보증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예상대로 론칭 영상을 접한 분들이나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배터리 보증 내용에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론칭 영상에서 10년 100만 킬로미터 내용이 나오자마자 실시간 댓글 창에 대박이다, 10년 100만이라고 이렇게 놀란 것 같은 반응들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저희 영상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증 내용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다뤄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키워드 자체만으로도 놀랍습니다. 보통은 5년 10만 킬로미터만 보증해줘도 굉장히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수입차 중에선 BM이 보증 기간과 거리가 꽤 긴 걸로 유명하고 저희가 계약한 차들을 기준으로 5년 10만 킬로미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10년 100만 킬로미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죠. 그냥 10년 100만 킬로미터라는 키워드만 들어도 일단 놀라운 겁니다. 보증 내용이 뭐든 간에 일단 이 정도 기간과 거리를 보증해준다는 자동차 회사도 없었고, 심지어 보증 내용이 뭔가요? 배터리를 보증해준다는 거죠. 배터리 팩은 내연기관차로 치면 엔진 정도 되는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걸 10년 100만 킬로미터나 보증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놀랍나요? 그래서 계약을 넣고 기다렸던 차주들 뿐만 아니라 계약을 고민 중이거나 그냥 차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던 제3자에 속하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희도 사전 자료를 받았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라움이 컸지만 3일 정도 지난 지금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 100만 킬로미터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이거 그냥 말장난 아니야? 이런 거죠. 왜 이런 보증을 해주겠다고 결정한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만으로도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오늘 영상 시작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해서 나올 수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LFP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는 불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철 효율이 안 나온다, 충전 효율이 좋지 못하다, 성능도 NCM 배터리보다 못하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온갖 통계 자료와 기술 자료들을 근거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반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10년 100만 킬로미터라는 보증은 굉장히 단순하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본적인 문제에 잘 접근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죠. 소비자들은 LFP 배터리든 NCM 배터리든 상관없는 겁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행 가는 거리 일정 수준 이상 나오고 그래도 소문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냥 제조사가 그 소문을 종식시켜주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LFP 배터리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하면 뭐하나요? 이 내용을 납득하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건 어디 갔든지 제조사가 나서서 이런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체를 해주거나 일종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제조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되니까요. 10년 100만 킬로미터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 숫자 자체만으로 굉장히 많은 불신이 해소된다는 거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볼까요? 요즘 신차를 사서 10년 이상 타는 사람도 거의 없고 100만 킬로미터까지 타는 경우도 택시나 버스 아니면 없습니다. 왜 올드카 열풍이 불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폐차 후 처리와 재활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논의를 치열하게 했겠어요? 택시나 버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거리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댓글을 쭉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런 겁니다. 야, 차를 10년 100만 킬로미터까지 타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말장난하는 거지. 저런 거에 속냐? 이런 건데 이건 그냥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10년 10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해준다는 게 이 정도 기간과 거리를 의무적으로 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증 내용의 취지는 배터리 불신에 대해서 적어도 KGM의 소비자가 자기네 차를 타는 동안만큼은 배터리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회사가 나서서 보증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10년 100만 킬로미터나 타는 사람이 어딨냐고 따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10년 넘게 타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따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라서 기존에 나온 자료들 그리고 저희가 따로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추리를 해봐야 하는 영역인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테스트가 진짜 10년 100만 킬로미터를 보증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된 걸 수도 있죠. KGM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배터리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론칭 영상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비아디가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비아디 스스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걸 알아서 테스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KGM 쪽에도 어필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영상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도 KGM 쪽으로 많이 보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차라리 배터리보다도 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의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배터리 테스트 주체는 비아디고 이 데이터는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100만 킬로미터를 실제로 테스트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KGM 입장에선 소비자들이 회사를 믿고 차를 사게 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가 보증 내용대로 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편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 내용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고객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결국 배상을 해준 애 만에 이런 게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자 머리 아픈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 나름대로 브랜드를 거르기도 하잖아요. 야, 배터리를 못 믿겠대? 그럼 그냥 우리 회사를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비아디 고객이 아니고 우리 고객이잖아. 그냥 배터리 보증 10년 100만으로 늘려버려.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 물건을 팔기도 깔끔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딱히 불신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이게 참 좋은 결정인 게 불신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불신을 해소하려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불신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회문화 용어로는 낙인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 세 집이 살아요. 1번 집이 도둑을 맞았대요. 그런데 2번 집은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고 3번 집은 도둑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조사를 하기도 전에 그럼 그렇지 제 버릇 누구 주겠어? 이러면서 3번 집부터 의심을 하는 거죠. 일종의 비아디 낙인을 현명하게 피해갔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KGM은 마케팅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잖아요. 이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하면서도 회사 내부적으로 실천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심만 있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면 뭐하나요? 그래서 나아갈 방향이라던가 나아가는 방법도 굉장히 잘 잡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항상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초반에 다 잡은 마음을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이상을 못 끌고 가더라고요. 신차 하나를 가성비로 출시해놓고 다음 신차는 비싼 가격으로 말아먹는 케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분들은 꾸준히 KGM의 가격 정책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면서 확실한 건 곽재순 회장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건데 얼마 전에 건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레스 미러링 업데이트 영상에 나갔을 때 저희 영상을 회장 라인부터 회사의 모든 임원진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이런 걸 안 챙겼으면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이렇게 환호를 해주는 거야?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 초기에 기대했던 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말 그대로 확률은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도 있으면서 오히려 이게 역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자에 좀 더 기운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왜? KG그룹이 어떤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만들어온 성과라던가 결정권자의 생각과 철학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나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나온 결과물들을 보면 오히려 자동차 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들 관례라고 하죠. 이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와닿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큽니다. 다음 신차가 토레스 픽업 트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큰 이변이 없다면 토레스 전기차보다 훨씬 좋은 상품성과 가격으로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